100% 암이라고 단정을 짓더라고. 재검진 때는 70%는 암이 아니고 30%는 암이다. 갑상선암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 아니야. 갑상선 공격적이라서 무조건 수술해야 돼? 이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하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네. 감정이 조금 복박치는 것도 생기고 이래요. 전이가 돼서 자라고 있는 암이 자라고 있는 림프절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지금 보였고 이 아래 근막 쪽을 손상을 많이 안 시키면서 이쪽을 광범위하게 떼어내고 있고요. 다른 암처럼 빨리 자라고 예후가 나쁜 병들은 5년 내에 결론이 나죠. 그때까지 재발 안 하면 졸업생 자격이 될 수 있는데 갑상선 유담은 졸업이 안 된 거죠. 너무 천천히 자라니까 재발을 해도 10년 뒤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남 씨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운동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결핍되는 저하증 진단을 받고 난 후부터다. 피로감과 무기력증 등이 동반되는 질환. 갑상선 호르몬제도 매일 복용한다. 피곤이 이제 많이 겹칠 때는 젓가락 하나 들 힘도 없었어요. 그 전에 젓가락 들어서 밥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처졌어. 그 시간을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쉬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네, 여기. 요거. 그런데 김정남 씨에겐 해결되지 않는 갑상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렇지 그거. 지금은 많이 커져가지고 은행할 만. 10여 년 전 갑상선에서 발견된 2개의 혹. 그동안 2차례의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소견이 각각 달랐다. 100% 암이라고 단정을 짓더라고. 최초 진단. 네, 최초 진단에 재검진 때는 70%는 암이 아니고 30%는 암이다. 그 당시 하라고 했지. 하라고 했죠. 근데 수술해야 된다고.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집이 세거든. 그냥 막연히 그냥 암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술 하기 싫은 거지 고민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고민을 하긴 하지. 내 몸인데 왜 고민을 안 하겠어. 김정남 씨의 갑상선 혹은 위험한 걸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까? 조직 검사 결과 2혹 다 비정형 단계로 진단됐고 오른쪽에 있는 혹입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중앙의 혹은 1.7cm, 오른쪽 갑상선 혹은 1.4cm로 10여 년째 크기의 변화는 없다. 근데 둘 다 공교롭게도 좀 애매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갑상선 암일 확률은 뭐 통계적으로는 네. 한 15%에서 30%, 즉 네. 이렇게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분들 10명을 수술하면 뭐 한 2명 내지 3명 정도에서 갑상선 암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5월에 수술을 하자고. 그런데 이거를 꼭 수술을 해야 되나. 100%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수술을 권하는 게 맞죠. 네, 이거를 확인하려면 수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겠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수술은 당장 시급하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술이 필요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지켜보다가 진짜 안 좋다 하면 그때 수술을 하더라도 그냥 지켜보려고요. 이런 분들을 그럼 진단을 위해서 수술을 다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오랜 이제 논란이었고요.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해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이제 가능한 한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고 2cm가 되기 전까지 진단이 혹 안 되더라도 만약에 갑상선 암이 맞다 하더라도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 같지는 않다. 2cm 이전에만 발견되면 치료가 뭐 수월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착한 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갑상선암. 그렇다고 갑상선암을 가볍게만 넘겨서도 안 된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이들에게 건강은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이옥순 씨에게도 마찬가지다.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 건강해야 되니까 안 아파야 되니까. 누가 치닥거리 해줄 사람도 없는데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6년 새 갑상선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다. 건강 검진을 했는데 목이 혹이 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뒤에 약 먹고 치료하는 도중에 또 재발됐다 그래서 수술 또 한 1, 2년 뒤에 또 한 걸로 생각돼요. 갑상선 전체와 림프절까지 떼어낸 이옥순 씨. 하루 한 번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한다. 그런데 반드시 챙겨야 할 약이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흔히 바로 나오는 약이 갑상선암 표적 치료제다. 딴 약국에 가면 이 약이 없어가지고 꼭 그 약국에 가서 약이 안 와 있으면 우리 집에로 주소 적어놨다가 약 회사에서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배달이 오고 해갖고 그 몇 년째 속에서 재발할까봐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이 약을 먹는 거예요. 이옥순 씨는 주기적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초 발견 당시 작은 암들이 좌우 갑상선에 여러 곳 있었고 가장 큰 암은 약 4cm에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됐다. 하지만 이옥순 씨에게 증상은 없었다. 조직 검사는 암 병변을 자르고 염색해 표본을 만든 뒤에 판독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옥순 씨에게 갑상선 유두암과 수질암이 동시에 발견됐다. 여기가 이제 정상 갑상선 조직이 조금 있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 편이 이제 유두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 부분은 수질암인데 수질암과 유두암이 전체 종양의 50대 50으로 좀 균일하게 섞여 있는 양상이고요. 수질암은 칼시토닌 호르몬을 분비하는 C세포에서 생기는 암으로 유두암과는 기원이 전혀 다르다. 갑상선암 자체가 유두암이 대부분이고 수질암이 한 1, 2%인 건데 그 수질암 중에서도 또 수질암과 유두암이 같이 있으니까 이것 역시 전체 1% 미만으로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옥순 씨는 수질암의 원인이 되는 칼시토닌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재발 위험 역시 높다. 다행히 초음파 검사상 재발 소견은 없다. 유두암이 착한 암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생존율 때문. 그에 반해 수질암은 전이가 쉬운 데다 생존율이 낮다. 갑상선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도 많이 되지만 좀 진행이 많이 되면 폐전이, 뼈전이, 간전이 혹은 뇌전이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옥순님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폐전이고요. 폐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흉부 CT를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 그래서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양덕 씨도 그런 경우다. 양쪽 갑상선에 각각 암이 발병했는데 크기가 큰 왼쪽 갑상선부터 떼어냈다. 혹이 커져가지고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6월 달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수술한 후에 혹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포 갑상선 암이라고 이제 판명이 돼서 그러면 우측 것도 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우측 것도 한 달 만에 수술 날짜를 잡아주셔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정확히 수술한 지 6개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살짝 아직도 어지러움 증상이 아직 있습니다. 여포암은 조직 검사가 아닌 수술 후 진단된다. 그래서 2번의 수술에 걸쳐 나머지 갑상선도 떼어냈다. 한 달 새 2번의 암 수술을 받은 조양덕 씨.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암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하는 치료를 받았다. 이 까맣게 보이는 이 점에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 또는 갑상선 암세포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드렸던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가서 치료를 여기로 완전히 원자폭탄처럼 태워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할 때 이렇게 전신 요오드 스캔을 해서 다른 곳에는 요오드가 붙는 흡착되는 부위가 전혀 없다는 걸 확인을 하면 내가 다른 부위에는 암세포가 전이가 된 게 없다라는 거를 정보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치료 후 전신 스캔 검사로 암 병변의 유무를 확인했다. 사진도 깨끗하시고요. 피검사 결과에서도 저희 딱 치료한 만큼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도 피검사로도 두 가지 다 제일 좋은 결과세요. 2번의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왜 이렇게 많은 치료를 받았을까? 여포 암 중에서 헛슬셀을 동반한 여포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포 세포 중에서 헛슬셀이 동반됐다는 것은 굉장히 더 공격적인 놈이거든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4cm가 넘어가요. 보통의 유두암에서도 크기가 4cm가 넘어가면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포암 중에서도 헛슬셀 암이면은 당연히 전절제를 해야 되겠죠. 갑상선 세포의 한 종류인 헛슬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은 혈류를 통해 퍼져나가고 주변 림프절 전이도 흔하게 일으킨다. 사실은 지금 발견된 게 어떻게 보면은 천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지났으면은 사실은 폐나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거북이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갑상선 유두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자분 같은 여포암은 임파선을 통해서 전이되는 것보다 혈액을 타고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격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갑상선암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대해서 뭐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 갑상선 아니야. 갑상선 공격적이라서 무조건 수술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갑상선 암은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재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호혁 씨는 건강한 체력을 타고났다고 자부해왔다. 8년 전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한쪽 갑상선을 떼어냈지만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시면 모래가만히 지고 항상 1등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체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갑상선이 암이 왜 걸렸나 나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수술 후에도 1년마다 병원을 찾아 수술 부위와 남은 갑상선을 검사해왔던 방호혁 씨. 하얗게 보이는 조그만 혹이 있어요. 이게 원래 수술하셨던 오른쪽에 비교적 초기에 전이가 갔던 그 자리일 거예요. 여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덩어리째로 혈관 주변을 떼어야 되는데 자 왼쪽에도 여기 또 있어요. 깊이 식도 쪽에 박혀서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곳에도 림프절이 하나 있어요. 전이가 의심된다고 하는 림프절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산발적으로 너무 많아요. 지금 개수가 많아요. 그럼 볼륨을 더해보면 꽤 큰 거죠,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혈관 주변으로 림프절 전이가 가면 그거는 조금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옆 동네 도로로 나온 거예요. 암세포 입장에서는 갑상선 내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지역적인 림프관밖에 없으니까는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다가 좀 큰 혈관 주변에 있는 림프관으로 나오면 이제 통로가 도로가 이제 4차선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가속화돼요, 점점. 번지는 속도가 가속화되다가 그게 폐로 가는 거지. 뜬금없이 폐로 날아가는 게 아니거란 말이죠. 이번에 좀 길어요. 보통 암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는 5년이 훌쩍 지나 8년 만에 암이 재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갑상선 유두암도 암이다 보니까 재발했다 그러면 대개 5년 내에 주로 재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고서는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난 사이에 다시 한번 작은 피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상선 유두암이 너무 천천히 자라서 그래요. 다른 암처럼 빨리 자라고 예후가 나쁜 병들은 5년 내에 결론이 나죠. 그때까지 재발 안 하면 졸업생 자격이 될 수 있는데 갑상선 유두암은 졸업이 안 된 거죠. 너무 천천히 자라니까 재발을 해도 10년 뒤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를 27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재발 시기는 8.1년. 그중 11%는 수술 후
20년 뒤에 재발했다. 방호혁 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요즘 손주들 보는 재미에 푹 빠진 방호혁 씨. 이 좋은 날에도 불쑥 수술 걱정이 찾아온다. 기분 괜찮으세요? 아니지, 기분 좀 찜찜하니. 그렇지. 두 번째니까. 잘 되겠지 뭐. 그러고 암 중에서는 착한 암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한쪽만 떼내서 재발할 수 있다 그랬어. 일단은 근데 대체로 한 2, 3년 정도에 나타나는데 아빠는 8년이면 아주 관리 잘하시는 거라고. 아버지가 마음적으로 힘드실까 봐 그게 제일 신경 쓰이죠. 네. 아무래도 두 번째다 보니까. 8년 전 갑상선 수술 후 건강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어차피 다 제거할 건 했으면은 지금 두 번째 걸리고 보니까 그때 뭐 괜히 수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첫 번째 그거 암이다라고 할 때 부위가 안 좋아요라고 했거든요. 생긴 부위가. 그때 이제 로봇으로 하면서 한쪽이라도 보존을 했기 때문에 8년간 뭐 전혀 건강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서 그냥 다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 뒤 방호혁 씨를 다시 만났다.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니까 이제 빨리 지나기만을 기다려야죠. 담담하게 임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네,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하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그러네. 감정이 조금 복박치는 것도 생기고 이래요. 착한 암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갑상선 암의 무서움을 이제 알게 됐다. 통상적으로 암이 발병한 쪽, 그러니까 떼어낸 갑상선 주변에 재발되는데 방호혁 씨는 예외적인 경우다. 전이가 돼서 자라고 있는 암이 자라고 있는 림프절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지금 CTC도 보였고 이 아래 근막 쪽을 손상을 많이 안 시키면서 이쪽을 이제 광범위하게 떼어내고 있고요. 남은 갑상선과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암. 갑상선 암에서 림프절 절제를 할 때 초음파나 CT에서 확인됐던 그 주변부만 수술을 해서는 쉽사리 다시 주변에서 더 자라나오거나 이런 재발 패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표준 술식 자체가 약간 광범위 절제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대부분은 CT나 초음파로 봤던 것보다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많은 림프절로 전이가 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광범위하게 구획을 정해서 범위를 깨끗하게 절제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수술에만 4시간이 걸렸다. 방호혁 씨는 앞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남아있을 암 조직을 제거하는 일이 남았다. 갑상선암 자체가 무섭지 않은 암이라는 거를 전제로 재발한 거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치료가 어려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시 없애려고 지켜보는 것이지, 여타 알고 계시는 많은 다른 무서운 암들처럼 재발하면 방법이 없다든지 아주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주 힘든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사실 그런 게 공포스러운 거지. 갑상선암은 재발하면 또 치료하면 되거든요. 병 자체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신다면 약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됐을 때 일부 환자들은 이제 갑상선 암이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수술하지 않고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감시조차도 안 하고 이것은 병도 아니니까 나는 앞으로 병원에 안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반드시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됐다면 내가 이것이 지켜볼 수 있는 갑상선 암인지를 전문의의 판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당장 수술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되면 반드시 그 갑상선 암에 대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